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일정과 관련하여 24년 12월 1일에서 5일 사이 오만찬 포함 일정 관련 계획 보고 및 결과 보고 사본을 주시고요. 이 12월 3일 교정본부 문건 관련해서 보안과에서 작성한 수도권 구치소 3,600명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구치소 수용 현황을 주시고요. 분류심사과에서 작성한 전시 경미한 범죄자를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제도 현황을 주시는데 오늘은 대검 국감이지만 마지막 종감 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유해서 좀 자료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검찰청에 대해서는 업무용 차량 고정 배차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검찰개혁 방안 일환으로 검사장에 대해서는 전용 차량을 폐지한 바 있어요. 그런데 업무용 차량을 고정 배차하는 편법을 운용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25년 10월 현재 대검, 고검, 지검 등에서 업무용 차량을 고정 배차하여 운행한 현황, 사용자, 차량 일지, 운전원의 당초 업무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서울중앙지검장들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를 한번 봐주시고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 3일 내란 당일 밤에 검찰국에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고요. 출입국 본부에는 출국 금지 인력을 대기시켰고요. 교정본부에는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하기 위한 구치소 공간을 점검하라라는 등 개헌 포고령 실행을 위한 불법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께 묻습니다. 이 박성재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대검 과학부 수사부 산하에 허정, 호승진, 박근영 검사 등이 이 방첩사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방첩사는 미리 가 있으면 나중에 검찰과 국정원이 갈 거다 하면서 선관위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허정, 호성진, 박근영 검사 등이 합동수사본부와 선관위에 출동 명령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거나 내부 감찰을 한 바 있습니까? 예, 그 위원님 각종 있으면 있다 아니면 아니다. 예예 점검한 적 있습니다. 한 적 있습니까? 예예. 했다면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전혀 뭐 왜 그 밖으로 나간 적은 없고 네. 박건영 과장이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했다 뭐 이 정도만. 전화밖에 없고 움직인 사실이 없다. 예예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럼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인 사실이 없다. 예예. 네. 12월 3일 내란 당일 밤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교정본부장 등 법무부 간부들에게 연달아 전화로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당일 점심을 교정본부장 등 교정본부 간부 10여 명과 함께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오차는 결국 내란과 관련한 이 사전 지시를 교정본부에 내렸고 그거와 관련한 격려 오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월 3일 내란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뭐 아는 바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예. 네. 법무부 간부 가운데 유일하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법무부 수용 현황 및 수용 여력을 박성재 장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를 했고 그런데 그 후에 삭제를 하는 증거인멸도 한 것이 드러났어요. 구체적으로는 교정본부 보안과 작성으로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문건, 또 하나는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작성으로 전시 경미한 범죄자를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 문건, 그러니까 전시 가석방 제도를 활용해서 수용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증인에게 묻습니다. 한밤중에 박성재의 긴급 지시가 없었다면 전시가 아는 상황에서 가석방 담당 팀에서 구치소 수용 관련 문건을 만든 이유도 없는 것인데 이런 정황들은 결국 박성재는 23시 포고령 선포 전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특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박성재 장관은 그때 내란인 줄 몰랐습니다.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업무입니까? 내란을 몰랐다고요? 불법 지시라는 걸 몰랐다고요? 이런 변명을 법률 전문가 법무부 장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한다면 검찰 선배로서 그런다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국민적 관점에서. 뭐 가정적인 상황이고 뭐 특검에서 판단. 가정적인 상황이 아니고 실제라니까요. 예, 뭐 특검하고 특검이 뭐 하늘 아래 특검입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특검입니까? 저희- 우리의 법적 감정과 상식선에서 본다면 이게 말이 맞는 얘기예요? 장관이 이런다는 게. 여러분의 선배이신데요. 그러면 검찰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지시대로 내란 가담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우리 검찰은 제2방어선입니다. 국민이 무슨 적입니까? 적으로부터 제2방어선으로서 철통같이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범죄로부터 지킨다고 했습니다. 내란이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감찰해본 결과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전화통화했을 뿐입니다. 평소 아는 사이에. 그런 아니한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신뢰가 찾아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